여기 수업 페이지에 두 문제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스킵할 거예요. 이거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초범위만 바꿔도 되고 뭐 위치 바꿔도 되고 순서 바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입니다. 설명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요게 밑으로 쭉 더 내려야 돼요. 이렇게 긴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전부 다 곱사해서 여기서 하죠. 얘는 그냥 조건식만 잘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 조건식을 따져보는 문제. 그러니까 이 조건식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럼 참 쓰면 되는 거고, 틀린 말인 것 같다. 그럼 거짓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if true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실행이니까요. if true. 조건식을 따져봐야 되지만 조건식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true라고 하잖아요. 그냥 true인 거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조건식만 따로 추가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식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안쪽 구문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실행이 돼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 조건문을 실행하는 방식 자체가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까지는 알아봐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줄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야 그 안쪽 구문을 컨트롤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래 거 얘는 뭐라고 읽어요?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어야겠죠. A는 10과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10은 10과 같다예요? 위에 A 안에 10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잖아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10은 10과 같나요? 네. 그냥 참이라고 써도 되고 뭐 true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써도 되고 참을 의미하는 저는 t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요? 마찬가지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10은 10과 다르다. 라고 읽어야 되는데 얘는 왜 10이에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얘는 왜 10이에요? 위에서 변수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서 10이에요도 맞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때부터 a는 20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저기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얘는 여전히 10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다 담아놓고 계속 그냥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수의 사용 목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요? 10은 10보다 크다. 10은 10 초과다. 라고 읽으면 되겠죠.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그죠? 얘가 맞는 말이죠. 10은 10 이상이다. 10은 10보다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말이니까 얘는 true겠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요? 10은 10과 같다. 왜? a의 값이 변했나요? 쭉 내려오면서? 계속 10이었죠. 근데 b도 바로 전줄에서 10으로 부여가 됐네요. 그럼 그냥 10은 10과 같다. 즉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변수를 활용했다 뿐이지 값을 비교할 때는 말 그대로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10은 10과 같다. true가 될 거고요. 얘는 뭐라고 읽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그대로 써보면 C는 A 이렇게잖아요? 맞죠? 얘는 뭐라고 해요? 응? 아니 그냥 이 마크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퀄 마크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여기 써져 있어요. 대입 연산을 하는 대입 연산자예요. 연산자의 종류잖아요. 이게 대입 연산자. 그럼 얘는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 줄에 써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1번 먼저예요, 2번 먼저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한 줄에 쓰면. 근데 사실 문제는 아닌 게 이게 규칙이 있어요. 여기 이미지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올 건데 이런 거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 아니다 전체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여기 우선순위 표가 있네. 이런 거 연산자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애들 기호들이 되겠죠. 한 줄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연산될래? 라는 문제예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순위가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먼저 되는 거고 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늦게 되는 거고요. 같은 줄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되는 거고 얘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 누가 먼저예요? 1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라는 거죠. 이거 자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식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놓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얘기인데 그냥 지들이 정리해놓은 방식 차이?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드리는 키워드예요,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사이트 하나 스크랩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놓던가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다 각자 찾아본 게 다를 거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는 찾아보면 나온다. 저도 몰라요. 이거 누가 먼저예요 하면 저도 몰라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진짜로. 몰라도 되니까. 찾아보고 누가 먼저구나 눈으로 보면 찾으면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2번이 먼저라는 것까지 알아냈잖아요. 그럼 이제는 진짜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2번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먼저라는 건데 이 결과는 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읽어야겠죠. 위에서 나왔었잖아요.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면 false일 거고 결론이 이렇게 났잖아요. 아직 연산이 남아있죠. C는이 남아있잖아요. false가 C에 들어가는 게 나중이라는 거겠네요. 결론은 C에는 false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냥 if false. 그럼 얘랑 똑같은 거네요. 맞죠? if false면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F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요? false는 false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false는 false와 같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어요. 이게 정수끼리의 그 더하기 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0 아니면 1. not C래요. 근데 C가 false였잖아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true예요. 얘네들을 불타입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타입 뭐였어요? 10. 이거 타입 int였죠. 정수 형태였죠. 이거 뭐였어요? str, string이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역할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타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불리언이 풀네임인데 여기 얘는 true나 false. 근데 파이썬에서는 줄여서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not이면 true다 가 되는 거고. 잘 보세요. 괄호가 하나 있죠. 이거 수학이랑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데?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거? 이거 먼저 하지 않아요? 맞죠. 곱하기가 먼저여도 더하기 빼기 순서상 곱하기가 먼저여도 괄호 감싸고 있으면 얘가 먼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있는 괄호가 먼저예요.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자면 이 괄호도 우선순위상 높아요. 얘가 좀. not이면 여기서 true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냥 false예요. 얘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다 하면은 결국엔 돌아오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 였는데,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였는데 아닌 게 아니다 하면 다시 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true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rue를 넣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false는 true와 같지 않다네요.
맞죠? 얘 false고 얘 true잖아요 지금. D는 true라고 방금 전에 부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false와 true는 다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냥 우리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눈으로만 보고서 뭔가를 하겠다? 쉽지 않아요, 이거 사실. 그냥 한국말로 계속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그냥 원어니까. 그러니까 나는 번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nd, or 이런 거 제가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셨어야 돼요. 파이썬 and, 파이썬 or 이렇게. 처음 봤다면. 보세요.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 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가 먼저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왼쪽부터 기본적으로 true예요, false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은요. true and 마이너스 u? 좀 이상하죠? 얘가 먼저예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더 크죠? true죠? true랑 and로 엮여있다. 그럼 true가 남아요. 잠시 뒤에 할 거예요. 얘 뭐예요? false죠. true랑 false랑 and로 엮여있으면 결과는 false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서. 공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and, or, nor, so, 뭐 and, nor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구가 켜지냐 안 켜지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회로로 엮어놨을 때 그러니까 0, 1을 주고서 이런 거부터 논리 게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투머치한 거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기는 이게 둘 다 true라고 가정을 했을 때 true and true죠. 한국말 읽어보세요. 저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죠, 얘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럼 조건식 자체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 true and false죠.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false가 됐죠. 이 문장 자체가 틀려먹은 게 됐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true죠. 문장 읽어보세요. false죠. 틀린 말이 되죠.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false죠. 얘는 그냥 틀린 말이잖아요. 그쵸? 이 경우네요. false네요, 그러면. 결론은 false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and로 엮었냐면 여기 뭐뭐 했고니까 그냥 우리말로 직역했을 때 이러면 and잖아요. 그럼 얘랑 상반되는 게 or가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 거나 또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인기는 발생 거나 남자다. 얘는 뭐랑 엮여 있는 거예요? true랑 or로 엮여 있는 거죠. 우리말로 읽어보면
true네요. 맞죠? 그냥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true랑 or, false죠. 근데 문장이 틀렸나요, 이게? 문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얘는 여전히 true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둘 중 하나만 맞는 말이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or랑 true죠. 이 문장은 어때요? true죠. 얘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or랑 false죠.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두 조건식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맞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조건식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를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어떠한 조건식 두 개가 AND로 엮여 있을 때, OR로 엮여 있을 때 결과는 달라요.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만 해봐도 돼요, 이걸. AND로 엮여 있으면은 둘 다 참이어야 결론이 true로 나는 거고, OR로 엮여 있으면은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true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 왜 조건식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조건식이랑 이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얘를 잘생겼다, 뭐 남자다, 이걸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면 이걸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조건식 두 개가 엮여 있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여기에 적용한다가 끝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이 결과는 어떻게 변해요? 얘가 먼저죠? false네요. false and 마이너스 6, 이것도 이상하죠? 얘도 false네요. 근데 false랑 and로 엮이면 false잖아요. 그 다음은 10은 10과 다르다니까 false겠네요. false가 남겠죠? 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근데 얘가 true네요. false랑 true랑 or로 엮여 있으면 true잖아요. 그래서 얘는 true예요. 얘는 아까 false였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전에 이제 실행될 것 같은 애들,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일 거다 라고 생각되는 애들한테 다 T를 써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거짓의 의미로 써놓은 X가 섞여있다? 잘못한 거죠. 왜냐면 거짓이면 실행이 안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안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거. 1, 2 넘버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T, 벌스 3, T, 4, T5, 벌스 4, T6, 벌스 5, T,
7. 그럼 1, 2, 3, 4, 5, 6, 7까지 나오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얘가 2인 줄 알았어요. 2인 줄 알고 얘 7이고 얘 8이야 해놨는데 뭔가 비는데? 하면 잘못 판단을 한 거고. 맞죠? 누가 잘못했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false였나 보다. 논리적으로 잘 따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명제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회로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이해하기 너무 빡세다 하면은 그냥 안 봐도 돼요. 한 번쯤은 찾아보세요. 그래도.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 있었고요. 또 불자료형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불자료형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료형은 있죠. 옆에 자료들이.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더 추가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럼 이거 들어본 것 같아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련 내용을 책에서 찾아보면은 엔간치 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혼자 힘으로 풀지 못했다 또는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본 뒤에 좀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더 돌려본 뒤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